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돈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빌려주는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가까운 사람이라 믿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돈을 빌려주는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겪게 되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돈 5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노후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계속 보시려면 구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생활비로 필요한 돈. 은퇴 후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첫 번째 돈은 생활비로 필요한 돈입니다. 노후 생활에서는 생활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달 필요한 지출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비,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이런 지출은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사용할 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지켜야 할 돈이다. 그래서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노후에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할 돈입니다. 이자녀 대신 갚아주는 돈.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돈은 자녀 대신 갚아주는 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사업 문제, 자녀의 빚 문제, 자녀의 생활 문제,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노후 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자산은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녀 문제라고 하더라도 노후 자산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자산은 부모의 삶을 위한 자산이다. 그래서 자녀 대신 큰 돈을 갚아주는 것도
노후에는 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3계약 없이 빌려주는 돈, 은퇴 후 절대 빌려주면 안 되는 세 번째 돈은 계약 없이 빌려주는 돈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가까울수록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지인, 가까운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 괜찮다, 믿고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나 계약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는 시기가 계속 미뤄지거나 연락이 줄어들거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 문제뿐 아니라 사람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을 빌려주는 문제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후 자산은 생활에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문제는 관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계약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노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투자 명목으로 빌려주는 돈,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돈은 투자 명목으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투자, 공동 투자, 새로운 투자 기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라면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투자 명목으로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자산은 투자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노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5. 돌려받을 계획이 없는 돈.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돈은 돌려받을 계획이 없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갚겠지. 천천히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바뀌어 돈을 갚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돈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돌려받을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돈도 노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할 돈입니다. 마무리. 노후 자산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문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활비로 필요한 돈, 자녀 대신 갚아주는 돈, 계약 없이 빌려주는 돈, 투자 명목으로 빌려주는 돈, 돌려받을 계획이 없는 돈. 이 5가지는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재정 관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자산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의 작은 판단이 앞으로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노후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